빨리 들어오시고요. 바깥에 계신 분들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37페이지 아까 부동산 관련 조세이론, 요거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부가 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말씀드렸죠. 요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네. 자, 37페이지 유통과세라는 게 있잖아요. 유통과세 의의를 한번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 등을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과세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취득하고 양도하고. 그래서 어떤 게 유통과세냐?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이런 애들, 그리고 인지세하고 농어촌특별세는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는 농부지죠. 그래서 얘네들은 모든 단계에서 다 부과되고,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동시부가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보는 거예요.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또 종합소득세 이런 애들, 또 그 다음에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니까 여기 나와 있고요. 농어촌특별세하고 부가세는 농부니까 닦이니까 나와 있고요. 지방소득세는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하여튼 지금은 외울 필요 없어요. 지금은 유통세라는 게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유통세다 이렇게 알고, 보유과세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매년 과세하는 조세를 보유과세라고 하는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종합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이게 다 부과돼요. 이 소득분이란 말은 지워야 되는데, 사실은 지방소득세 그 앞에 아까 양도 단계에서도 지방소득세 앞에 소득분이 있죠. 동그라미 2번 소득분이란 말을 지우세요. 부가세일 때가 소득분 그랬었는데 이거 지우시고 그냥 지방소득세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보유과세에서 양가 2번 세목에서 소득분 지방소득세에서 소득을 지우세요. 자, 그러면 돼요. 소득분이란 말을 지워요. 그냥 지방소득세만 남겨놓으세요. 소득분이란 말 지우고, 뭐 그리고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니까 나와 있고, 또 농어촌특별세 농부니까 다 끼는 거고요. 인지세는 우리 교재가 인지세도 보유 단계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만 동시부가 돼요. 그래서 인지세 요것도 그냥 지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 박스 안에 보니까 부동산 그림을 보세요. 취득 단계 유통과세, 보유 단계 보유과세, 그다음에 양도 단계 유통과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라고 한다. 오늘은 말뜻만이요. 지금 37페이지 보고 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박스 안에 그림 있잖아. 37페이지. 동시부가 되는 세금,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나와 있죠.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나와 있죠. 소득분이란 말 지우고요. 그 다음에 자, 취득과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농부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하셔서 그냥 이렇게 농부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한번 보고, 오늘은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세목들을 아직 안 배워가지고 잘 안 외워줄 거예요. 그냥 지금은 그냥 자, 유통과세 뭔지, 보유과세가 뭔지 아시면 되고,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대표적으로,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뭐 요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5월달이나 이럴 때 다시 보시게 되면 그때 이제 또 세목들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그때는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가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51페이지 02 챕터 2장 납세무가 있죠.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야. 제1절. 요게 어떤 얘기냐,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건 징수 방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54페이지 제3절 납세무 확정 및 징수 절차, 54페이지 납세무 확정 및 징수 절차 되어 있죠. 넘기시면은 56페이지에 03번 56페이지 징수 절차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단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내용이 다 중요한데 이 징수 절차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반드시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징수 절차. 자, 그러면 요거를 말씀을 쭉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듣고 요 구조를, 징수되는 구조를, 절차를 이해하시고 자 보셔야 돼요.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봅니다. 여러분 쭉 설명드릴 테니까 쭉 편하게 한번 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멀리에 될 신 평상시에 지름신하고 멍신 멀리에 되죠. 여러분이 가까이 될 신이 행운의 여신 말씀드렸죠. 찍신도 나중에 시험장에서 꼭 함께 만나야 되는데 찍신 강림해야 되는데 여러분 찍신이 강림해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제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찍신 6월달인가 학원에 와가지고 그래서 1차 위주로 공부하고 2차는 그냥 내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년도 대비해서 1차만 열심히 하고 2차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수업은 계속 들었어요. 마지막까지 내년도를 위해서. 그랬던 어떤 수강생이요. 1차 과목은 겨우 합격했는데 저 대충 합격할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어떤 1차 풀었어요. 2차 보는데 아무래도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으니까 1차 위주로 하느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이제 막 답안지 걷어가려고 하는데 뭐 10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 막 이제 마지막 중개사법 2차 과목에서 공시법, 세법 풀고 공법 막 풀고 있는데 10분 남았습니다. 막 이러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막 그런데 막 보니까 20문제 남았는데 답안 막 걷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강생이 당황해가지고 원래는 찍을 때 번호 하나 선택해서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 쫙 찍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막 찍은 거예요. 그냥 그 답안지에다가 마킹을 막 한 거예요. 아무거나 막 했어요. 그리고서 막 하겠는데 그리고서 자기는 당연히 20문제 공법을 찍었으니 뭐 당연히 떨어졌다고 생각했겠죠. 떨어졌다는데 나중에 가답마저 했는데 어떤 거 찍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막 찍었으니까 가답하는데 에이 떨어졌구나. 1차는 합격했고 2차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년에 공부해야지 맘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정시 합격자 나왔는데 혹시나 해서 해봤더니 합격을 했어요. 자, 어떻게 해서 합격했냐? 공법 20문제 찍었는데 14개 맞힌 수강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20문제를 일자로 찍지 않고요. 아무거나 막 찍자. 일자로 찍어도 20문제 찍어가지고요. 5문제 맞히면 많이 맞히는 건데 막 찍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3개도 못 맞춰요. 여러분들. 자, 한 3개밖에. 그런데 14개 맞춘다는 건 기적이에요. 거의 찍신 강림했어요. 막 찍었는데 막 맞아가지고. 자, 이제 진짜 최강 찍신 극신 강림한 거고 극강. 그 다음에 어떤 수강생은 진짜 몇 문제 찍었는데 그 중에서 막 8개, 뭐 9개 맞히는 그런 찍신 강림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어떤 간에 여러분들 찍신을 꼭 만나셔야 되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우리 징수 방법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징수 방법이요.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과세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요. 과세표준, 과표라고 하죠. 요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이에요.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해요. 과세표준 결정돼? 그럼 곱하기 세율을 산출세액 구합니다. 근데 아까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그랬어요? 종가세. 수량이나 면적 등으로 과세표준이 표시되면 뭐라고 해? 종량세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과세표준 납세 의무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요.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과세 주체만이 결정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세율은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줘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말은 이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말과 같아요. 이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 말은 즉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세금 계산을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표준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계산해서 과세 주체에게 국가나 지자체 요 과세 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학자들이 신고 납세라고 얘기합니다. 신고 납세.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요 똑같은 얘기인데 지방세와 국세에서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학자들이 그냥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한 거고 법령상으로는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신고 납부 방법은 다시요. 누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한다? 납세 의무자가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과세주체예요. 과세주체. 기껏 설명 다 했는데 수업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수강생이 과주가 뭐예요? 그런데 과세주체 또는 과세권자, 과세주체가 그러면 국가, 지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 과세주체가 세금을 계산해서요. 납세 의무자에게,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보통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세금 계산하냐에 따라서 이게 신고납부 방법과 보통징수로 나눠집니다. 크게 신고납부 방법은 다시 누가 세금 계산한다? 납세모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 보통징수 방식은 과세권자, 지자체장이죠.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럴 때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신고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요. 신고납부를 불성실합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했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하긴 했는데 적게 신고하거나 또는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미달해서 납부하거나 하여튼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가산세 제재를 받고 아래처럼 납세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데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한이라는 것은 기간의 끝이죠. 한계할 때 한이에요. 다다를 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그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만약에 미납부했다.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막 혼동해서 사용해. 제가 들어보면 가산세라고 해야 되는데 가산금이라고 하고 가산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가산세라고 하고 막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제재를 받고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미납부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6회 작년 시험에는 조세 총론 정답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정답 주문이었는데 보세요. 어떤 게 정답 주문이었냐. 자, 틀린 거 골라라 문제에서 어떤 게 정답 주문이었냐.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틀렸어요. 하여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즉 미납부했을 때는 납부기한이란 말이 나오고 미납부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요거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 이랬을 때가 뭐라고 신고 기한 내 신고 기한이란 말이 나와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 보고 가산세고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 기한이란 말 나왔을 때 미납부하면 뭐고 가산금입니다. 이 기초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이 정답 질문 나왔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가산세와 가산금을 여러분이 이제 구별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인데 여러분 보세요.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불성실 1차적으로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다시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납세무자 신고납부 안 하면 그리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다시 구합니다. 과세권자가 다시 산출세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산출세액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가산세 있죠? 요 가산세를 합해요.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고지서를 받고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가산세가 만약에 20만 원이 계산됐다. 예를 들어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가산세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냈냐? 120만 원 내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럼 뭐가 날라와? 납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런 거죠.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내라고요. 그럴 때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 있었을 텐데 또 세금을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또 미납부해요. 고지서 바꿔서 또 안 내요. 그러면 어떤 죄를 받느냐. 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될 때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죄를 받는다고요? 가산금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자 원칙은 이렇게 신고납부를 하는데 원칙은 이렇게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를 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서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 대해서 납세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됩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징수라고 하죠. 예외적으로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에서 원칙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어떤 게 있느냐.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신고납부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 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여러분 지방교육세 예, 부가세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로 할 때는 자,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하는 겁니다. 취득세, 등록세에 따라서 신고납부요. 자, 그래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신고납부 더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지자로 이름 시작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원칙 뭐 한다고요? 신고납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는 반드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뭐라고요? 신고납부입니다. 아셨죠? 이거 딱 알고 그 다음에 얘네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고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일단 여기를 보세요. 이 가산세는 근데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 보고 이 뒤에 있는 가산금이 어떻게 저 징수 순서상 가산세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어떻게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 시험에서 이미 나온 적 있어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O, X요. X입니다. 가산세, 가산금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는 지방세가 있는데 여기 봅니다. 재산세가 대표적입니다. 재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집에 파주시청에서 재산세 내라고 뭐가 날라와요? 고지서가 날라오죠.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대해서 세금 재산세 계산해서 여러분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날라옵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부는 신고납부인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부는 아까 얘기했어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똑같이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징수로 징수되고요. 고지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재진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인데 재산세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는 뭐라고요? 본세에 따라서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합니다. 더 있지만 요것만 딱 알면 돼.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딱 세 가지요.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지방교육세. 얘네들 세 가지가 보통징수입니다. 딱 이렇게. 근데 정부부가세는 국세가 있습니다. 여기 봅니다. 정부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그러냐면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입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종부세는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원칙적으로 얘는 정부부가세 합니다. 종부세는 가만히 있으면 정부부가세예요. 그런데 납세무자가 고지서 날라온 걸 딱 보고요. 에이라 이런 휴통에 딱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 하겠다. 그러면 종부세는 신고납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자,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납부세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했을 때는 신고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정부부가세인데요.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도 정부부가세인데 자, 이건 우리 시험에서 제외됐으니까 그냥 그렇다는 것만 살짝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 신고납부하는 국세요. 종부세 말고 웬만한 국세들은 다 그래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 웬만한 국세들은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국세들을 신고납부합니다. 자, 그러면 국세에서 정부부가세는 국세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뭐라고요? 정부부가세입니다. 거기서 날라와요. 근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웬만한 국세들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한 국세는 다 뭐 한다고요? 신고납부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건 상식입니다. 다시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취득세는 신고납부예요, 보통징수예요?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의 보통징수예요. 원칙이 신고납부의 보통징수예요.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자, 재산세 신고납부의 원칙이에요. 보통징수 원칙이에요. 보통징수. 근데 재산세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종부세랑. 재산세 여러분 집에서 파주시청에서 고지서 세무서가 바로 옆에 있네. 파주시청에서 여러분한테 재산세 고지서 보냈는데 딱 보고 에라이 휴지통에 버리고 여러분이 재산세는 신고납부 하겠다. 선택. 이거 돼야 안 돼? 안 돼요. 재산세는 내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상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이에요. 다음 중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조세. 재산세 고르면 돼요. 자, 재산세 문제에서 나중에 공부가 많이 됐을 때 재산세 문제에서 뭘 안 했다고 가산세 뭐 적용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뭐만 적용된다? 가상금만 적용됩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요. 또 물어봅니다. 저를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세, 정부부가가세예요, 신고납부예요? 정부부가세입니다. 원칙.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예외적으로 원칙은 정부부가세.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정부부가세 원칙이에요? 양도세는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 세무는 어떻게 징수되는지 이 그림을 반드시 여러분이 이것은 사진으로 찍으셔가지고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징수 절차요. 양가로 1번에 신고납부요. 납세 의무가 있는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와 세액을 납세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자, 밑줄을 쫙 걸어놓는데 포인트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한다는 거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다. 밑줄 쫙이요. 그 다음에 다만 동그라미 2번 만약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탄루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여기서 정부라고 했는데 지자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세는 지자체 과세 주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용어 설명드립니다.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자, 신고 안 했을 때 납세의무자 신고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지자체라든가 과세 주체가 다시 세금 계산하잖아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납세의무자가 신고했는데 잘못 신고했어요. 그럼 고치는 게 경정이에요. 하여튼 과세 주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거기서 날라오기 전에 나중에 배우는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이나 수송 신고도 할 수 있고요. 뭐 등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결정고지. 자, 부가징수 또는 보통징수 방식이요. 동그라미 1번 신고무가 없는 조세는 자, 정부가 즉 과세 주체가 결정하여 밑줄입니다.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말하고 이런 것들. 동그라미 2번 신고 의무가 있는 조세도요. 법정 신고기한 내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탄루가 있는 신고를 하면 다시 누가요? 과세권자가 결정 그 부분에서 경정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렇죠?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 자,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하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신고 납부하지만 보통 징수하는 거고요. 그럴 때 참고 나와 있는데 그 참고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게 될 거고요. 일단 세목을 보세요.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은 좀 이따 보고 중간에 그 56페이지 참고에서 징수 절차 오른쪽 맨 오른쪽 원칙 신고 납부하는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어떤 거냐.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등 이런 애들 지역자본시세가 여기 빠져있지만 애들 신고 납부입니다. 국세에서는 종부세 신고 납부 선택할 때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원칙적으로 결정고지 정부 부가가세하는 세금, 또 부가가세하는 세금, 상속세, 증여세, 또 종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반드시 이것을 이따가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찍어 가시면 돼요. 나는 생전 필기라고는 몰라요. 그런 사람도 요거는 찍어 가셔가지고 딱 보시면 돼요. 물론 이따가 제가 소개해드리는 말미에 오늘 광고할 때 소개해드리는 제 카페에 오시면 핵심 요약 정리돼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물론 자 57페이지 여러분 보는데 57페이지 가산세 자 뭐고 가산금이 뭔지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산세에 관한 것도 우리가 의미가 있고 시험에 중요하고 59페이지 05번의 가산금에 관한 것도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57페이지 가산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산세 그럴 때 가산세에 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봅니다. 가산세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구조만 말씀을 드리고 교재를 볼게요. 가산세.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겁니다. 가산세. 그럴 때 먼저 가산세는요. 자, 이렇게 나눠져요. 자, 고개를 한번 또 드시고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하고 광고 드리고 수업을 마칠 건데요. 예.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 어떤 여자가 새로 이사간 동네 있죠? 새로 이사간 동네 슈퍼 있잖아. 슈퍼를 갔더니 마트를 갔더니 동네 마트를 갔더니 그 동네 마트에 앵무새가 있어요. 그 마트에는 앵무새가 있어가지고 손님이 오면 막 인사도 하고 사람들 말을 따라해요. 그런데 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아줌마가 새로 이사간 동네 그 마트를 딱 가는데 앵무새가 있어. 신기하네 이 앵무새. 이거 신기하네. 그랬는데 이 앵무새가 아줌마를 딱 보더니 뭐라고 하면 아줌마 못생겼다. 아줌마 못생겼다. 딱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이런 앵무새 이딴 게 다 있는데 하고서 이제 왔어요. 그랬다가 다음날 또 하는 데 있죠. 마트를 가는데 그 앵무새가 또 이 아줌마를 딱 보더니 아줌마 못생겼다. 아줌마 못생겼다. 그런 거예요.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주인한테 막 항의했거든요. 막 손님으로 항의하고 그리고서 딱 왔어요. 저 앵무새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막 하면서 그리고서 딱 왔어요. 다음에 그 마트를 딱 갔더니 앵무새가 이 아줌마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해요? 아줌마 말 안 해도 알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가산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요 여러분.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그래서 보세요.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돼요.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해?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해서 합한 게 가산세입니다. 우리가. 자, 그랬을 때 먼저 신고불성실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 신고기한이 있는데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했는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고불성실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정됩니다.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해요. 옛날에는 신고기한 취득세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무조건 20%였어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적극적인 사기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던 그냥 웃자다 보니까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던 무조건 20%였어요. 불합리하죠? 아이고 뭐 서류 조작해가지고 신고 안 한 사람하고 신고했는데 적게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신고 안 한 사람하고 저 신고하기는데 적게 신고한 사람하고 무조건 20%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20%,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정됩니다. 어떤 때 40% 정되느냐?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합니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부정한 방법이 어떤 건지는 법령에 쫙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서류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적극적인 그런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적게 신고하거나 이랬을 때는 몇 프로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40%예요. 그 다음에 부당한 이런 말 없이 그냥 웃자다 보니까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정한 이런 말이 없을 때는 단순 무신고 가산세는 20%입니다. 신고하긴 했는데 부정한 방법은 아니고요. 신고하긴 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그랬을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정됩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어떻게 달리한다고요? 40, 20, 10%가 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만 가산세를 달리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세한 얘기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 신고 납부를 불성실인데 신고도 안 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정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정되는데 그런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정되냐면 여기 보세요. 미납부,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납부하긴 했는데 미달납부, 적게 미달납부하거나 자, 그랬을 때는 미납부, 미달납부한 요 금액에다가요. 자,
자, 금액에다가 10,000분의 3, 0.03%율을 가산합니다. 자, 그리고 미납 일수를 곱해요. 미납 일수를. 그래서 미납 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당한 방법은 아니고 취득세를 신고기한 취득부터 60일 지나서 한 10일 되는 때 취득세를 뒤늦게 신고 납부했어요. 자, 그런데 부정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자, 그냥 신고기한에 신고서 제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자, 만약에 신고해야 할 산출세액이 100만 원,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었다고 쳐요. 취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일단 취득일로부터 60일 신고기한 취득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서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신고기한 하루만 지나도 일단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딱 깔아놓습니다.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건 부정한 방법은 아니니까 그냥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하루만 지나도 일단 20% 무조건 적용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20만 원 일단 딱 깔아놓고요. 그리고 신고기한 지나서 10일 되는 때 예를 들어서 신고 납부했다고 하면 하루하루 납부기한 지나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자,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0.03% 곱하고 미납 일수가 만약에 10일이 지났다. 자, 그러면 10일 이렇게 곱합니다. 자, 그러면 100만 원에 0.03%는 얼마입니까? 100만 원에 0.03%는 얼마예요? 아이고, 100만 원에 10%는 10만 원. 100만 원에 1%는 10,000원. 0.1%면 얼마야? 1,000원. 1,000원. 0.03%니까 얼마야? 300원. 자, 요거 300원 여기다가 하루 300원씩 붙어요. 자, 100만 원일 때 자, 미납부한 금액. 그러면 여기다 10이니까 얼마야? 3,000원. 자, 그래서 자, 가산세는 일단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만 원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3,000원 이렇게 해서 20만 3,000원의 가산세가 정되는 겁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신고 기한 지나서 한 10일이 되는 때 납부했을 때는 이렇게 정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미납한 기간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 0.03%율이 가산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자, 그래서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신고라는 말, 납부기한 이러면 가산금이고 신고기한이란 말이에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불성시했을 때 가산세 정도인데 신고불성시 가산세는 신고불성시 가산세와 납부불성시 가산세로 나눠지고 신고불성시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깔아놓는다? 40, 20, 10% 정도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시 가산세는 미달납부한 금액이 얼마? 0.03%율이 가산됩니다. 10,000분의 3율. 아셨죠, 여러분? 이게 가산세입니다.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57페이지 04번의 가산세입니다. 의의는 일단 읽어볼게요. 제가 가산세란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 및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가산에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여기 빗줄이요.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가산세는 가산금 포함하지 않고 가산세부가 양가로 2번이요. 지자체 장 및 정부는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 및 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 및 국세법법 같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살짝 밑줄입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 및 세법에 해당 지방세 및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밑줄. 이게 무슨 말이냐? 가산세는 지방세 및 국세 세목으로 한대요. 무슨 얘기냐? 여기를 보세요.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 붙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에다가 고지서 보낼 때는 가산세 합한 금액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 가산세를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말이에요. 에?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120만 원 내로 고지서 보내니까 그 얘기고요. 동그라미 3번도 밑줄입니다. 살짝. 해당 지방세 및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세를 깎아줄 때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조세를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그러면 취득세만 감면이지 그 가산 신고납부 불성시 정도는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또 4번
4번은 읽어보면 보시면 돼요.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이렇게 가산하잖아요. 120만 원 내라고 보내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양가로 3번 가산세 종류인데요. 자, 먼저 무신고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지방세와 국세 쭉 나왔는데, 지방세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간까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부당한 부정한 말 없이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밑줄이야. 산출세액 100분의 얼마? 20% 가산되고, 산출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납부할 세액으로 이번에 다 바뀌었는데 납부할 세액의 20%요. 그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해가 돼요. 납부할 세액 20%. 국세도 똑같아요. 네 번째 줄 100분의 20이에요. 신고기 안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동그라미 2번 사기 및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지방세에서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기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100분의 얼마? 40 밑줄이에요. 40% 가산세. 국세도 똑같아요. 넘어갑니다. 58페이지. 한쪽 가르친 2번 과소신고가산세. 자, 일반적인 경우 지방세를 봅니다.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간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이건 신고했어요. 그런데 신고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세액. 그러니까 원래 산출세액,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 보세요. 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 원래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근데 납세무자가 신고한 금액이 신고 금액이 만약에 9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납부할 세액의 10%도 아니고요. 신고 금액의 10%도 아니고 원래 신고할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얼마? 이 과소 신고분세 이 10만 원에 몇 프로요? 10%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과소 신고가산세는 여기에 과소 신고분세액의 몇 프로? 10% 정도 됩니다. 밑줄이요. 국세 조금 이제 국세도 10% 그냥 숫자만 기억하면 돼요. 밑줄이고 숫자만. 사기 및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을 때 지방세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다음에 A의 금액과 B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데, 동그라미 A번, B번 쭉 나왔는데요. A번에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 되는데 40%만 밑줄 거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거 계산하라고는 안 나올 거니까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하여튼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기간 하루만 지나도 40, 20, 10% 정도 되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0.03%일로 정된다. 아셨죠? 이렇게만 오늘 알고 가시면 되고요. 58페이지 맨 아래 한쪽 가르치는 3번입니다. 아니야, 나는 다 이런 거 샅샅이 줄 긋고 외울 거야 이러지 말고,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세 납세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래서 59페이지 길게 나와 있는 이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0.03%를 곱하고 미납 일수를 곱한다는 얘기가 길게 박스안에, 바탕스 박스안에 길게 나왔어요. 국세도 똑같아요. 지방세나 국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씩 가산된다고요? 0.03% 가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가산세는 이렇게만 딱 정리해서 단촐하게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아셨죠? 책에 길게 나와 있지만 59페이지 05번에 가산금이 나와 있습니다. 의의를 보니까요. 지방세 및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서 고지세계 가산에서 징수하는 금액, 이걸 일반가산금이라고 해요. 이것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까지 계속 안 내면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일반가산금이라는 것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금이라는 것은 고지를 통해서 징수할 때 미납부일 때 적용되는 건데, 일반가산금이라는 것과 중가산금으로 나눠져요. 이는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당하지 않는다. 밑줄 짝이야. 여러분 나중에 이것은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가산세는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얘는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합니다. 조세에 포함해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한다. 네. 가산세를 아까 조세에 포함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가산세 조세에 포함시켜서 거기서 오픈했잖아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합니다. 근데 가산금은 여러분 여기 봅니다. 가산금은 근데
좀 달라요. 여기 봅니다. 가산금은 좀 달라요. 자, 여기 보세요. 가산금은 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 기한 내에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건데, 가산금은 얘는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데, 가산금은 자, 조세에 포함하지 않아요.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걸 좀 의미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조세에 포함한다 이렇게 그냥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조세에 포함하지 않고요. 자, 왜 그런지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일단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산금은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이라는 것과 학자들이 붙인 점은 가산금, 일반적인 가산금과 그 다음에 가산금을 무겁게 매기는 중가산금이라는 것으로 나눠져요. 자, 여기 보세요. 가산금이라는 것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 기간으로 하는데, 7월 31일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요, 일단 하루만 지나도 체납세액의 3%를 무조건 깝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자, 만약에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만 원이면 3만 원 딱 붙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이건 하루만 딱 지나도 붙어요. 그리고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중가상금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이것은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매 1월 경과시마다요. 자, 1.2%씩 1000분의 12 1.2%씩 가산됩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잖아요. 안 내고 끝까지 버티면 이것은 60개월에 한해서만 붙습니다.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내더라도 일단 3% 일반가산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2%씩 중과상금이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60개월까지만 붙어요. 그러면 5년이죠. 1년 12달 하면 1.2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냐? 최대 이것은 7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가산금 3%가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만 원인데요. 고지세액이 100만 원인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지났는데, 실제 이 사람이 납부한 날이 5년이 지난, 고지세액이 기재된 납부기한 지나서 5년이 지난 어느 날 세금을 냈어요. 고지세액이 100만 원? 좀 더 쓰자.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재산세 고지세액이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인데 고지세액이 기재된 납부기한 지나서 5년이 지난 어느 날 세금을 냈어요. 일반가산금과 중가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예요? 자, 아니 일단 일반 총 납부할 세금은 이 아니라 일반가산금과 중가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750만 원이지 뭐. 거기서 기존에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3만 원 깔아놓고, 3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깔아놓고 1000만 원일 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중가상금 72%까지 적용되고, 일반가산금 3%가 합치니까 5년이 지났으니까 최납세액의 최대 75%니까 얼마? 750만 원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오늘 가산금 봅니다. 59페이지 가산금의 종류. 자, 동그라미 1번 가산금이에요. 일반 가산금을 말하는데, 지방세 및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 및 국세 100분의 얼마? 3%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밑줄. 자, 이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100분의 3%. 그 다음에 중가상금, 체납된 지방세 및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밑줄입니다. 그래서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 및 국세의 1,000분의 12, 1.2%죠. 1,000분의 12. 자, 계속 밑줄입니다. 상당한 중가상금을 가산금, 일반가산금 3%에 더해서 징수합니다. 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2%씩. 그죠? 동그라미 니은번.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중가상금을 가산해서 징수한 기간은 몇 개월이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면 밑줄 쫙이요. 5년까지만. 그러니까 중가상금은 1.2 곱하기 60이니까 체납세액의 최대 72%까지 적용됩니다. 넘어갑니다. 60페이지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중가상금이요. 중가상금. 체납된 지방세 및 국세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방세, 자, 요거 중가상금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이고, 본문 A번. 자, 지방세 납세고 있을 세액이 자 30만 원 미만일 때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B번 국세. 자, 10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중과상금 적용하면 우습잖아요. 그래서 중과상금 적용은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얼마? 10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절 봅니다. 질문 드립니다. 체납된 지방세가 딱 30만 원인 경우에 중과상금을 적용한다 안 한다? 딱 30만 원이면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일 때 중과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동그라미 3번 가상과 중과상금의 폐. 이건 그냥 연필로 줄거놓으면 상식이에요. 이거.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거 상식이지.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지들끼리 조금 늦었다고 세금 갖다가 가상금 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습니다. 자, 절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오늘 50분까지 내가 딱 수업하려고 그랬더니 못하다 보니까 50분까지 못 끝내겠네. 자, 여러분 절 봅니다. 배고프시겠고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시고 저를 봅니다. 항상 수업 말미에 그날 배운 거를 대충 복습을 하고 가셔야 되고, 오늘 광고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필기 같은 것은 부담을 안 가셔도 되는 것이, 학원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요구하면 OX든 오주선다든 학원에서 이제 여러분 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복습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제가 자료를 이제 통일적으로 이제 드릴 것이고, 만약 통일적으로 자료가 안 나가든 뭐하든 제 카페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카페인데요. 요새 네이버 카페가 대세인데 다음 카페 못 모르고 3년 전에 그냥, 옛날에는 수강생이 엄청 많을 때는 카페 같은 거 만들면 아무리 운영자를 둬도 엄청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수강생 많을 때는 카페 같은 거 안 만들었어요. 제가 그랬다가 최근 몇 년, 3년 됐어요. 3년 전에 제가 카페를 만들었어요. 제가 카페를 여러 회사, 하나 회사에 있지 않고 제가 여러 회사에 속해 있어요. 여러 회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회사 다니면 장점이 있어요. 제가 갑이에요. 여러 회사에 속했으면 제가 갑입니다. 한 군데 아예 대로 안 가. 잠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책이 여러 권이에요. 책이 여러 권. 책이 여러 권이어가지고 아주 귀찮아요. 여기저기 다니려면.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러 회사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제가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검색어는 여러분, 검색어는 포털 검색어는요, 강성규 세법, 이렇게 강성규 세법 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카페, 다음 있죠? 포털 다음 있죠? 다음 카페 찾으셔가지고 다음 카페에 뭐 강성 교수의 돈 되는 감동의 부동산 세법 해가지고 다음 제 카페가 나와요. 다음 카페가 나오고,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등업 신청을 하시면 돼요. 등업 신청을 해야지, 정회원이 돼야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준회원만 돼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회원으로 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제가 좀 뭐한 사람이 와서 막 자료를 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회원으로 했어요. 하여튼 등업 신청을 하시는데, 오늘 파주 새로움 첫 수업들은 누굽니다. 이렇게 와서 등업 신청을 하세요, 여러분들. 등록이라고 했네. 등업. 정회원으로 등업 신청을 한 코너가 있어요. 등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카페 앱을 다운받으시면 훨씬 더,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서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여러분 대부분. 그래서 스마트폰 거기서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서 다음 카페 앱을 주셔가지고 다음 카페 앱을 다운받으시면, 다음 카페 앱만 있으면 그냥 바로 한 번만 그 카페 등록이 됐으면 카페 앱만 딱 누르면은, 그러면 이제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글도 볼 수 있고 글도 올릴 수 있고 자료도 그 카페로 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가 올라가는데, 여기 있는 자료들은요, 그 핵심 요약정이에요. 오늘 수업 배운 내용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 요약정 이런 게 다 올라가는데, 물론 지금 기본서 제가 다른 곳에서는 11월부터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11월, 12월 과정에 대한 요 핵심 요약정이 여기 올라가 있어요. 관련 문제 올라가 있고, 그거 보시면 뭐 지금 여러분하고 배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1, 2월 달이 이제 요 1, 2월 과정에 대한 그 내용은 올라갈 거예요. 제가 올라갈 건데 저 OX만 지금 올라가 있고 저기는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 올려놓겠습니다. 진도는 대부분 주 6일째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여러분은 더 많이 나갔어요, 지금 다른 것보다. 근데 어떻게간에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쌓아놓지 말고, 나중에 요약집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쌓아놓지 말고 그때 그냥 그때 보고 한번 배운 거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냥 던지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곳에 온라인, 오프라인 전국의 수험생들이 오셔가지고 뭐 글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긴 수험생활 동안 제가 뭐 여러분하고
허심탄회하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저렇게 할 시간이 없고, 또 여러분 다른 과목부 교수님들은 진도하게 바빠가지고, 저도 물론 이제 주 5일자라 여기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진도하게 바쁘기 때문에 신경을 개별적으로 여러분께 신경 쓰기가 좀 애매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여러 가지 조언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언도 드릴 거니까 여기 오셔서 일상의 소식도 나누고 등등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안 끝났다고 그랬어야지. 자료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요 카페 오시면 부동산 우리 학습에 관한 질문은 수업 시간 중에는 질문하지 말고 꼭 쉬는 시간이나 수업 끝났을 때 질문하세요. 언제든지 학습에 관한 건 바로바로 질문하시고, 학습에 관한 질문도 여기서 하시면 또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할 수도 있고, 또 저한테 그냥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부동산 세금 있죠? 개인적으로 부동산 세금에 관한 것은 뭐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특히 양도세나 뭐 취득세, 보유세 같은 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것은 저한테 또 개인적인 질문 카페에 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카페에 자문 변호사가 있는데, 제 친구 법무법인 소속 제 친구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률적인 거, 민사든 형사든 법률적인 것도 자문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카페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회원가입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본명으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세요. 본명을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름을, 본명을 알고, 그 다음에 성별, 나이 이런 거 다 비공개로 하면 안 돼요. 진짜 나이를 알고 그래야지 제가 맞춤형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름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 본명으로 이렇게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파주새로운 오전반 초업소들은 누굽니다. 이렇게 교수님이 나보고 합격한다고 했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내가 또 더군다나 알고, 하여튼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대충 나이 보고 대충 이렇게 보면 여기 파주새로운 오전반은 대충 누가 누군지를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명으로 해서 나이 같은 거 비공개로 하지 말고 합적이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등업 신청하시면, 제가 카페 앱으로 저도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등업해드리고 댓글도 남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일정 소개는 오늘 좀 못할 것 같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광고 드릴게요. 미리. 제가 시험 끝나고 11월 달에 제가 산행을 해요. 11월 달에 산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산행을 하고 1월 달에 또 신년 산행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또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생들, 그리고 합격의 선배들 또 제가 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전국에서 모이니까 엄청 많이 모일 것 같죠? 막 몇백 명 모일 것 같죠? 어떤 해에는 3명 모여가지고, 그것도 남자 2명, 나까지 3명, 그냥 등산할 마음이 안 나더라고. 하여튼 3명 모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50명 가까이 모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들이 와요. 그래서 혼자 와도 괜찮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같이 오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이네. 여기는 또 잘 됐네. 이번에 한 번은 밑에서, 한 번 위쪽에서 하는데, 이번 신년 산행이 1월 24일 날이 있습니다. 카페 오시면은 안내가 자세히 되어 있어요. 1월 24일 날 하는데, 1월 24일인데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그리고 종교 행사 하신 분들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꼭 일요일 날 뭘 하면 무조건 수업, 뭐 보강을 하든 특강을 하든 또 이런 행사를 하든 무조건 일요일 날은 특히 교회 가시는 분들, 교회 가야 한다고 그러면서 무조건 빠지시는데, 여러분께 분명히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려드릴 것은, 여러분이 믿는 신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산에 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런 종교는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든 여러분이 함께하시든 어디를 가든 함께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꼭 교회를 가야지 된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교인을 많이 다른 교회 못 가게 든든한 결속력으로 딴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조금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함께 하시니까 꼭 여러분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파주 어디 가냐면 북한산 둘레길이에요. 절대 높은 산을 몇 시간씩 산행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산행 초보자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 올라가. 둘레길이요. 그래서 녹번역인가 3호선 녹번역 쪽에서 뭐예요? 그 옛성길 구간이라고 해서 북한산 둘레길을 올라가. 둘레길을 형식적으로 좀 돌고 바람 산책 겸해서 조금 이렇게 운동 안 했던 사람은 좀 그것도 힘들겠지만 조금 돌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중요한 것은 내려와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렇게 같이들 여러분들 모이는데, 뻘쭘할 것 같지만요, 동영상 수강생분들 얼굴 처음 보는 수강생이 저 멀리서 날 보면서 교수님 반갑게 만기고 그러는데,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 뻘쭘해. 근데 그분들 오셔서 금방 친해집니다. 왜냐, 공인중개사를 공부했거나 합격했고 실무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라 금방 다른 분들하고도 친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킬도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도
그때 오셔가지고 합격주 같이 마시고 뒤풀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고 또 마음도 이렇게 하시고 또 조언도 막 해드립니다.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일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합격의 선배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셔서 꼭 1월 24일입니다. 미리 스케줄 좀 비워놓으시고요. 그때 파주는 여기 가깝잖아요, 여러분들. 저 멀리서도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충청도 저런 데서도 와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꼭 오시길 당부드리고. 자, 오늘 시간은 늦었지만 첫 시간 빨리 끝내드리려고 그랬더니 못하다 보니까 오늘 주 5일째 수업을 계속 다른 곳에는 주 6일째 수업만 하다가 오늘 또 주 5일째 수업 처음 하니까 시간에 조금 안 맞았네. 자, 복습 간단하게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자, 첫 시간에 제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우리 세금들 소개해드렸고 출제 비중 말씀드렸고요. 자, 조세의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는데 조세의 중에서는 딴 건 필요 없고 납부 이행의 방법. 세금 납부는 자,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으로서 물납, 일시불 납부 원칙으로서 예외적으로 뭐가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 자, 물납, 분할 납부는 일정한 세금에 대해서만 허용되는데 지방세법상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은 뭐만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재산세만 허용되지 다른 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허용됩니까? 네,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물납 허용돼요? 안 된다는 거 이제 2016년부터.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등등이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분할납부, 재산세,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종부세 허용됩니다. 물납 허용되면 분할납부는 당연히 허용해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허용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 양도세는 물납이 안 되지 분할납부 허용된다는 거.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등이 허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세 분류를 통해서 세목들의 성격도 파악했습니다. 그럴 때 조세 분류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요. 자, 조세 수입용도 특정된 목적세 종류는 5가지 어떻게 배웠습니까? 교교, 농, 지, 지. 에브리바디 다 같이 복습하시니까 다시 시작. 교교, 농, 지, 지입니다, 여러분. 자,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농어촌특별세, 찌찌, 지방세, 목적세 2가지는 지, 지역자원시설세, 지,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들, 우리 부가세, 독립세에서 부가세,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농어촌특별세, 부가세입니다. 뉘집자식이냐 농특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특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자, 2주 전에 배운 게 아니라 아까 배운 거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관계된 부가세들, 취득세 부가세로서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아직 못 외워도 괜찮아요.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진이 20% 부과되고,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종농이. 종부세는 농특세가 종농이 20%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부가세 먹은 원칙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외적으로 감면받을 때만 자, 농특세가 감면세가 20%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부가세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 부가세가 아니에요. 여전히 함께 소득세 같은 것과 함께 신고납부는 하고 있지만, 자, 이런 것들. 우리 오늘 면세점, 취득세가 정되는데 취득세 면세점,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 안 해? 안 해요. 50만 원일 때는. 자, 나 혼자 복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액징수면제,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소액징수면제인데 고의서 한 장당 세액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잖아. 그럼 2,000원일 때는 징수해 안 해? 징수한다는 거, 여러분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액징수면제. 그 다음에 징수 방법 지금 배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괜찮아요. 처음 듣는 것은 낯설어서 처음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알았던 것 같은데 금방 또 물어보면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직업별로.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앓느니 죽겠다는 사람들 의사들이 싫어해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얘기하면 산부인과 의사 싫어해요. 치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 싫어해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요, 저희들 강의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버리는 사람들, 저희들 생계를 위협하는 사람이라 시효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수많은 수강생들을 지금 배출했지만 그 많은 수강생들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사람들은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요. 그것도 시간 지나면 바로 까먹고요. 그러니까 또 알려주고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아먹고 또 시간 지나면 그만 까먹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먹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봅니다. 괜찮아요. 징수 방법,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누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 납세무자가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인데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고요?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를 갖고서 또 미납부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 취득세, 아직 모두 괜찮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애들이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국세에서는 웬만하면 다 신고납부예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하면 신고납부인데 다만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고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 미납부, 납부하잖아요. 납부 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 적용되는 지방세 3가지요. 어떤 거?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얘네들은 보통징수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어떤 거? 정부부가세를 원칙으로 하는 국세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부가세입니다. 고지서 보고 납세문자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아셨죠? 가산세, 신고납부 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인데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 되고 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얼마? 10,000분의 3, 0.03% 정도 됩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 전에 미납부하면 가산금은 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는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산금은 체납세액 몇 프로 깔아놔? 3% 깔아놓고 일단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해지는 가산금 계속 안 내고 버티면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매 1월 경과시마다 몇 프로씩? 1.2%씩 중가산금 정도 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요까지 요런 내용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까지 하시면 되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멘트만 시간 많이 늦었네 오늘. 아이고 첫 저기라. 하여튼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요 중개사 시험 아까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저희들이 준비한 마지막 프로그램까지 끝까지 시험 sam가학생까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중개사 올해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 동차로. 시험 전날 밤에는 제가 여러분과 시험 전날 밤에 여러분 잠들어 계실 때도 여러분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제가 파주처럼 여러분 얼굴 떠올리면서 합격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많은 수험생들 나한테 배우는 분들을 어떻게 다 하냐고요? 맨날 얼굴 보면 파주처럼 눈 감으면요 쫙 스쳐 지나가요. 자 합격을 소원해 드릴 건데 이미자가 부르는 엘레지 여왕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가시 있죠? 이 시대의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이 부르는 동백아가시 들으면서 제가 밤새 잠 안 자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합격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여러분 올해 가시면 제가 함께 할 것이고 세법 문제를 보는 순간 제 목소리가 들릴 것이고요.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개사 시험 함께 해서 올해 반드시 합격하겠노라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오늘 힘찬 박수를 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